2심에서 좀 조정이 될 것 같다는. 2심에서요? 네. 형량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이것 때문에 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적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런 나쁜 예감은 다 대부분 맞기 때문에. 네. 법조인 출신들에게 좀 뭔가 좀 혜택이 되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네. 이 결혼을 빨리 했어야 되는 거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이 분기는 확실히 놓쳤죠. 8월에 하면 그거는 예식장에 안 잡혀요. 이유 찰떡. 결혼을 매개로 해서 잠복하고 있던 민주당 내 갈등이 그냥 수면 위로 드러난 거 외에는 얻은 게 없다. 부가적으로 김어준 씨, 그다음에 유시민 씨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구위가 통하지 않는 그런 투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이제 안산, 부산, 군산 중에 택하라라고 제가 조국 대표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군산으로 정하고 삼산 지금 그냥 설 연휴 때 저 같으면 그냥 군산에 가 있을 것 빨리 같아요. 마음 정하고.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1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드디어 밀라노에서 금메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이렇게 있습니다. 반원 형태로 된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타는 거 있어요. 예, 그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금메달 따는 과정이 드라마입니다. 1차에서 막 부상 입어서 이제 못 뛴다 이랬었는데 그걸 또 이겨내고 2008년생 08년생입니다. 8년에 나는 뭘 했나. 뭐 하셨어요 진짜. 지금 그때 주식이 녹았겠죠. 그때 한나라당 전당대회 기억난다. 이날 이때까지 뭐 하셨냐고. 아유 2008년생인데 너무 뭐라고 그런다. 네. 자, 근데 스노보드에서 우리가 메달 따는 거 확실히 그건 진짜 선진국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저희는 생각했는데 그렇죠. 보드 타보셨어요? 아니요, 못 타봤죠. 보드 못 탔죠? 네. 저는 스키. 보드 스키만 저는 몇번 보드 타봤죠. 탔죠. 잘 타죠. 보드 쭉쭉 내려가죠. 그래요? 네. 아시죠? 네. 원래 보드 들어왔을 때 우리 정도 연배면은 타지 말라고 그랬거든. 뼈 다친다고. 네, 다친다고. 네. 이제 안 붙으니까. 아니 그리고 야, 다친다까지 이게 하나마 차이가 커요. 아니 다친다까진 그쵸. 괜찮았는데 미세하게 좀 차이가 안 붙는다고는 조금 이거 우리 가만히 참을 수는 없는 거 심각하다. 아닙니까? 조심하자, 건강하자는 네. 이야기입니다. 여튼 금방 안 붙어요. 네. 네, 매우 축하할 일이고요. 그 소식은 이따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신혜영 기자가. 네. 그리고 먼저 정치권 뉴스들 한번 같이 나눠볼 텐데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변인 이제 앞에 이제 뭐 다 사라지고 그냥 대변인. 지난번에도 대변인이었어요.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영진 그렇습니까? 앵커님이 잘 네.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재선임 대변인. 네, 대변인입니다 그냥. 네. 전직 없고 현직. 현직. 두 번째 대변인. 예. 자 그리고 진짜 이분이 사실 메달리스트죠.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박수까지. 뭐 무슨 메달? 윤희석 대변인. 이거를 윤희석 대변인의 팬분이 쿠키를 우리 전 출연자 제작진 것까지 손수고 제가 한 게 아니고. 박수치라우. 이거 예. 당에서 탄압당할 만하네. 아하. 너무 감동입니다 진짜. 아이고 정프로님 거 따로 이렇게. 네, 따로 제 걸 또 주셨어요. 손글씨까지. 와,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저한테도 온 적이 없거든요. 저도. 예, 분발하시고. 예. 네, 분발하겠습니다. 미미강이라는 분이 하셔가지고. 제 건 없나요? 있어. 네, 일단 하나 드릴게. 다 있어. 제가 요새 최근에 네. 우리 윤희석 그렇지. 대변인의 제가 양성. 제자로 그래요? 제가 양성한. 대신 대변을 많이 하고 예. 좋습니다. 흐뭇해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자,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님. 네. 2주 만에 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우입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이런 거 받아 보셨을까요? 네. 받아봤죠. 진짜요? 팬이 보낸 선물 얘기하는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네. 받아본 적 있죠. 진짜요? 네. 수제 쿠키라고. 쿠키는 아니었고 저 뭐 봐봐. 만년필 뭐 이런 거. 이거는 그냥 사면 되는 거지. 사모님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제가 옛날 지지했던 정당이 있어서 노란색으로 그거 인정. 라미 만년필을 보내주신. 무려 비대위원장 하셨잖아. 네. 옛날에 지지했던 정 당대표 아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당대표 진행자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급이라고. 박미심이 안 끌려가려면 좀 네.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도 받아본 적이 있고요. 네. 김지호 대변인 있을까요? 저는 우리 딸한테 네, 받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받고 싶습니다. 받으세요. 아유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네. 자, 그리고 신혜원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저는 악플을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악플 많이 네. 팬이 많으시던데. 아, 그러게요. 아, 여기는 또 그 팬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예. 장르한 신혜원이라고. 네, 장수하시네요. 와, 깜짝 야. 이제 팬들이 기혼하신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네, 기혼하신 거는. 알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결혼하신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아니, 막 얘기하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 정치권 뉴스들 하나하나 좀 가볼까 싶은데요. 어떤 뉴스부터 가면 좋을까요? 네, 단전 단수의 아이콘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생중계가 돼서 저희가 다 지켜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검찰 특검이 15년을 구형했는데 절반에 못 미치는 형량이 나왔어요. 이 혐의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의 행위는 당시의 계엄은 불법이고 위헌이다라는 점을 재판부가 분명히 하고 네. 그걸 전제로 한 상태에서 판단을 했는데 단전 단수 지시 문건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CCTV 영상 있었잖아요.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보고 했던 거. 네. 그거 받고 그리고 소방청장 증언도 있었어요. 재판에서. 단전 단수 우리한테 지시했다. 그러니까 그 문건이 있었고 그 문건 윤석열한테 하달받아서 지시까지 했으니까 그 혐의 유죄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네. 그 윤석열 탄핵 심판 나가서 나 단전 단수 문건 받은 적 없는데요. 그거 김장하는 내 그날 일정 문건이었어요라고 했잖아요. 그거 위증했다. 그것도 유죄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다만 실제로 이 지시를 받은 소방이 관련된 조치를 특별한 준비까지 이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단전단수 유죄, 위증도 유죄인데 직권남용은 무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7년. 네. 이 7년 딱 떨어질 때 그 이상민 장관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막 동공지진하는 막 모습 보이다가 7년 딱 떨어지고 나서 그 방청석에 가족들이 막 와 있었나 봐요. 막, 아빠 사랑해, 우리는 아빠 믿어요, 뭐 파이팅 막 이런 말이 나오니까 씩 저렇게 가족을 보며 웃음 짓는 장면으로 어제 1심 선고가 막을 내렸네요. 네. 자, 근데 아무래도 한덕수 재판과는 좀 사뭇 다른 결과가 꽤 형량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이었죠. 네. 네, 근데 7년. 원래 구형량은 똑같아요. 똑같이 15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재판부별로 이렇게 좀 너무 다른 판결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2심에서 좀 조정이 될 것 같다는. 2심에서요? 네. 오. 형량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아, 이상민 장관은 내려간다고 기대하던데요. 네. 그쪽. 네. 대신에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이것 때문에 좀 내려오지 않을까? 약간 둘이 키 맞추기를 예, 한다는 얘기예요? 약간 그런 느낌적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거 나쁜 예감은 다 대부분 맞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15년을 구형했는데 어쨌든 직권남용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절반에 못 미쳤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또 이 어폐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직권남용이 무죄니까 그거 하면 절반 정도 줬다 이렇게 봐도 좀 절반 좀 넘게 줬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래서 예, 저는 약간 뭐 근데 이제 여기는 JTBC니까 네.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 단수한 지시한 회사 중에 하나가 JTBC 아닙니까? JTBC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양형이 낮은 거죠. 굉장히. 이거 뭐 예. 방송사별로 이게 뭐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네. 뭐 같은 맥락에서 너무 이상한 게 처음에 구속영장 쳤을 때는 이상민은 바로 구속이 됐고 네. 한덕수는 풀려났잖아요. 네, 어쨌든 네. 둘이 받고 있는 가장 큰 혐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하나인데 맞아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갈렸고 이번에 1심은 또 반대로 한덕수는 23년, 이상민은 7년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을 텐데 혐의가 같으면 결과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저희가 수용이 가능한데 좀 의아한 면은 있습니다. 내란은 네.
거의 사건이 없기 때문에 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네. 따로 양형 기준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표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참고할 만한 게 없군요. 네, 자주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하나 또 쟁점이 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너무 일관되지 않고 복불복이다. 약간 판사의 필링으로 하는 네, 것인가? 약간 그런 느낌에 대해서는 네. 저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2심은 특히 요게 아마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좀 통일적으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2심부터는 조금 더 일관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단전 단수 한덕수 총리보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실제적인 액션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가정집 뭐 목욕탕 단전 단수한 게 아니라 방송국에 그 시기에 단전 단수했다는 것 자체는 이 불법 계엄의 부당성이 혹시라도 방송국을 통해서 설파되고 구심점이 될까봐 이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액션인데 어떻게 7년형뿐이 주지 않나. 저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1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어서 좀 균질하게 형이 판결이 났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설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법부의 어떤 이런 판결, 들쑥날쑥한 판결에 대해서 네. 많은 문제의식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계엄 같은 경우는 제일 핵심되는 이른바 뭐 행동이라고 하면 행동들이 뭐 국회를 무력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언론을 장악한다거나 그게 이제 제일 핵심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국가 반란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네. 방송국, 공항, 음. 뭐 그다음에 의회 이런 데부터 장악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롤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이 사람에 대해서 7년형뿐이 뭐 선고를 안 했고 또 사실은 뭐 가족들은 마음 아플 수 있죠. 그건 다 이해하는데 네. 이상민 전 장관이 나가면서 이렇게 막 웃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 어떤 법강정에 네, 좋지 네, 않은 네. 행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가족이 왔으니까요. 가족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웃은 거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형량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형 15년씩이니까 30인데 1심도 합치니까 30이 되고.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사실은 7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진짜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글쎄요. 직권남용이 뭐 미수가 없다면서요. 네. 그런 네. 설명을 제가 예. 들었는데 단전 단수라는 것이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뭐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어느 변호사의 말처럼 잠깐 불편하게 하려는 거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같이 들었잖아요 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재판과 관련된 소식 먼저 좀 재판부가 전해드렸고요. 평균적인 법 감정만 가진 사람이라도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당신이 몰랐을 리 없잖아라는 네. 얘기죠. 예. 하여튼 핵심은 뭐 여러 재판들에서 이제 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거는 거의 뭐 모든 재판부가 네. 이제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내란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제 윤 어게인이나 윤석열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2월 19일 날 이제 나오잖아요. 네. 한덕수 그리고 이제 이상민 둘 나왔으니까 아마 내란인 건 분명한 것 같고 결국 이제 양형의 문제인데 네. 이제 뭐 그렇죠. 당일날 알았다라고 본 거예요. 1심 재판부는. 어쨌든 12월 3일 당일날 알았다. 그리고 이상민은 그리고 단전 단수는 전화를 한 번만 했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왜 안 해? 라고 예. 했으면 이게 좀 더 됐을 텐데 그 두 개를 놓고 형량을 얼마나 깎아줄 건가에 대해서 판사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네. 2심에서는 좀 더 신중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일에 알았다고 단정을 했어요. 재판부가 이번에. 사전에 모의한 정황은 없다라고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아.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법조인이라서 좀 네. 봐준 느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판사 출신이라서 네. 같은 판사가 봐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사실 요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무겁게. 두 자리 숫자로 네, 맞췄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예. 그런 이제 김주호 대변인과 같은 생각, 예를 들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금 너무 구속도 잘 안 시켜. 뭐 검찰들이 너무 제대로 수사 좀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같은 식구 출신이라. 근데 이제 뭐 한덕수 총리의 죄가 무겁긴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분이 뭐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는 잘 생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3년형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다 법조인 출신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 출신들에게 좀 뭔가 좀 혜택이 되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네,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 그런 의심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치권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원래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회동 시간 20분 남기고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뭐 노쇼를 한 건데 노쇼? 뭐 하여튼 뭐 노쇼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강행 처리할 것을 몰랐다면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입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정리하면 이제 두 예.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지금 당정 갈등 있잖아.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 사이 안 좋은데 둘이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하는데 내가 거기 껴가지고 들러리 서고 싶지 않아. 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어제 법사위에서 이제 민주당의 주도에서 재판소원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은 이제 본회의도 보이콧을 했는데 그 두 가지 이유를 네. 들어서 나 회동 안 간다라고 했던 겁니다. 아니 그 항의를 하면 가서 이제 항의를 하셔도 되고 공개적으로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항의해도 되고 그 다음에 들러리가 되기 싫으면 거기에서 정말 액티브하게 뭔가 역할을 하면 그건 들러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적절한 항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두 분이 주인공이고 들러리라면 들러리가 판을 엎으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당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예. 게다가 대통령까지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법사위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키면 어떡합니까 하는 거를 여당 대표 앞에 두고 대통령한테 이르는 형식. 그럼 대통령도 그렇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 윤석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안에서 딱 종이 꺼내갖고 20몇 분 읽었지. 읽어버렸잖아요. 그걸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뭐 컷할 수도 없고. 예. 저희는 실제로 네. 회담을 한다 그래서 A4지 10장 정도는 장 대표가 준비해 오겠구나. 그 그럼 상황까지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 대통령 성정상 그 중에서 또 한두 장은 또 들어주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우리 대통령이 그 면전에서 또 수모 당하는 모습을 다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또 결단을 해서 뭔가 좀 양보하는 그 컨텐츠가 나왔을 때 안 그래도 지금 당내 상황이 조금 가라앉았는데 설 기간 동안 상당히 좀 괴롭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장 대표가 노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우리 정청래 대표가 기운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모욕해도 되냐 쫙 이제 페북에 글을 쓰니까 장 대표가 내심 우리를 도와주려고 저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예 그냥 거부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몇 시간 만에 뒤집고 그러게.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약간 저희끼리 서먹서먹했던 그런 분위기를 장 대표한테 쏟아낼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네. 큰 뭐 선물 받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대표님.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네.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오지 않으면 두 분이라도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있었고 맨날 보는 사이인데 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맨날 뭐 보는 사이니까. 여당 대표랑은 조금 더 소통이 잦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서먹서먹하죠. 네. 그리고 뭐야?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그 정무수 브리핑 때 왜 이번에 그러면 뭐 두 분이라도 따로 보시지 그랬나요?라고 했더니 이번 회동은 소통과 협치 그러니까 결국은 장동혁이 와야만 의미가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일정 자체가 장 대표 요구로 어렵게 잡은 일정이었고 불만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하면 됐을 일이다. 이런 설명도 청와대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기로 했다가 네. 그날 밤 11시인가에 법사위에서 이제 법왜곡제랑 대법관 증언법 통과됐다. 이제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진 거라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 집 설명은 그런 설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 모두 발언할 때 최고위 모두 발언할 때 오늘 갑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바꾸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장 대표의 미스죠. 첫날 처음부터 나 안 해.
라고 하든가 그렇지. 아니면 그거 딱 법왜곡죄랑 대법관증언법 법사위 통과될 때 그대로 바로 메시지 내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이게? 이거는 갑자기 왜 트는 거지 근데? 이거는 좀 저로서는 이해 안 가고 네. 본인도 사실은 아까 유진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씬스틸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찬 거고 네.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쉽죠. 왜냐하면 네. 이제 뭔가 어쨌든 주면서도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든 정청래 대표든 당내 분란으로 시끄러운데 네. 통합의 아이콘은 내가 가져간다. 요런 좀 걸 할 수 있거든요. 좀 들어줄 거 들어주고 이제 꺾을 거 꺾고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장동혁 대표도 뭐 특검이든 뭐든 뭔가 하나 정도는 따낼 수 있는 기회였을 텐데 네. 이렇게 그냥 설 연휴를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튼 거예요, 모르겠어요. 윤 그러니까 대변인?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외부 세력의 어떤 의견을 너무 받아들여준 거 아니냐. 외부 세력이 누구예요? 뭐다 아시면서. 아 전모 씨요? 네. 내부 세력 아니에요? 그분 당원 아니에요? 전한길 씨. 그러니까 외부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 예. 이제 관중이 이제 막 소리치다 이제 그라운드에 난입한 상태인데 저희 당은 이쪽은 아직 난입은 안 했잖아요. 네. 우린 2명이 난입을 해 있단 말이에요. 막 그라운드를 휘젓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 고 선수와 전 선수. 예, 뭐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분이 네. 의사 표시를 페이스북 통해서 했잖아요. 예. 그것과 거의 동시에 이제 아. 고려해 보겠다 하더니 아니야 다를까 딱 1시간 전에 취소를 하니까 네. 이거 그 사람 얘기 듣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전환계 씨가 뭐라고 욕을 했냐면 그 어제 경찰 조사 받았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 청와대 갈 게 아니라 전환기를 응원하러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눈물로 아,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전환길이 흔들릴 했습니다. 정도면 진짜 너무 슬프다. 근데 그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네. 당 최고위원이 가서 형님 하면서 점심 먹고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하다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전한길 씨는 지금 나라 뭐 새로 국호 바꾸겠다고 지금 1,000억 펀딩한다고 돈 모으고 있는 사람인데 아 여기에 만약에 흔들렸다면 뭐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너무 좀 서글픕니다. 많이 서글프죠. 국내 제1 많이 야당인데 그 이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 아침에 최고위 네.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하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최고위원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3명이 반대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이 회담을 노쇼 했을 때 그 면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장동혁 대표가 당내 입지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입지가 설 때는 정말 24시간 필리버스터 막 며칠 막 단식해야 뭔가 리더십을 모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취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리더로서는 조금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조금만 누가 얘기해도 바로 흔들리는. 중요한 의사결정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개망신 당하는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감수할 정도로 네네. 리더십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뭐 장동혁 대표 불참으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들이랑 삼계탕. 네, 그래서 점심 일정이 비어가지고 참모들이랑 인근에 있는 이 삼계탕 집에서 뭐 참모들도 있었고 출입 기자들도 함께 맛있게 삼계탕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네. 재판소원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장 입장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뭐 네. 어쨌든 야당이 뭐 장동혁 대표가 회동을 취소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뭐 재판소법 이거 뭐 사심제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법이 이례적으로 지금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있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출근길에 작심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재판소원이 도입이 되면 재판의 실질적인 종결도 늦춰지고 그리고 일단 헌법상 위헌이다. 결국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위헌이라고 하면 위헌에 대한 또 판단을 헌법재판소 가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거를 이거 수건 사업이에요. 은근히 밝히고 수건 사업이죠. 반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수건 사업이라서 그렇게 네.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왜냐면 이제 뭐 물론 이제 그게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헌법재판관 분도 계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6대 3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긴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우려되는 지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문영배 재판관도
재판소원 반대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법조계에서 뭐 진보 보수가 아니라 조금 늘 갈리는 입장이라고 좀 보여지면 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지금대로 가면 뭐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에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죄 3심까지 유죄나고 재판 소원할 걸요. 더 길어질 거예요. 뭐 공직선거법으로 이제 위반으로 배지 날라간 분들 다 재판 소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보궐선거 늦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는 있어요. 약간 그리고 이제 사무가 엄청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다른 기존 사건들이 좀 딜레이될 부분도 있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좀 절충적 묘가 좀 필요하다. 참여연대도 어젠가 오늘인가 그런 비슷한 입장을 좀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수기가 필요한 네. 부분은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침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있을 때 이제 그걸 이제 구제해 줄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게 침해됐다면 그걸 네. 구제하자고 하는 건데 대체로 구제 받을 사람들 혹은 뭐 구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말씀하신 무슨 고위공직자니 뭐 힘 있는 사람이니 돈 아니면 많은 사람이니 뭐 재벌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걸 이용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예전에 교수님들 중에서는 민형사 재판 말고 국가의 직접적인 침해인 처분이 관계된 행정 소송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 해보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 나오는 이 정무적인 성격들 있잖아요. 네. 이 논란이 되는 이런 건 좀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하면 양쪽이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선거법 이런 건 안 받아줘야 될 것 같아 아예. 그러면 형법인데 그러면 형사법인데. 아. 그걸 다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좀 절충적인 묘가 좀 필요할 우려되는 것 부분 같습니다. 좀 있다는 거죠. 네. 헌재에서 만약에 이게 다 쏟아지게 되면 감당할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을 많이 늘려야 될 겁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 훨씬 대부분 이게 재판소원인데 사실은 재판소원 내서 위헌 나는 게 한 1~2% 정도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은 저희보다 훨씬 많아요. 헌법재판소의 규모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이 늘어야 돼요 공무원을. 예, 그 헌법재판 연구관을 좀 늘려야 된다.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민주당이 이렇게 단독으로 급작스럽게 법사위 통과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께서 이 내용을 다 아시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좀 숙성이 된 다음에 뭘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다수당됐다고 해서 그 밀어붙이면 자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되고 다른 해석이 나오잖아요. 어느 법조인 출신 패널 분이 이거 몰라서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거다. 96년에 소득세법 관련해서 법원하고 헌재가 한번 붙은 적이 있기 때문에 30년 된 얘기도 하는데 그건 법조계 얘기고요. 96년에 한 얘기를 뭐 저희 세대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국회가 뭐 법조계 얘기만 듣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국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뭐 공청회를 하든 뭐 이런 걸 하나하나씩 밟아가면서 하면 이렇게 저항이 있거나 하지 않을 텐데 딱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더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심을 원하는 자 누구이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그 부분을 장도혁 대표가 가서 좀 말씀하셔야 됐었는데 안 했다. 아하. 이게 아쉽다. 이 얘기가 사실은 어떤 효율성에 관한 얘기를 사회적 비용에 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무 뭐 그런 번거롭고 측면도 돈도 많이 있고요. 들고. 네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분을 네. 또 대법원의 판결 관련해서 조금 그냥 대부분 또 기각하거나 뭐 그래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리고 그런 경우는 많죠. 아까 예. 뭐 대부분. 1% 정도 뭐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기소하면 그 비율이 비슷하다 그러고 재판하면 한 1% 정도 무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재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한번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좀 조유대 대법원장님의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는 말씀이신지. 물론 이제 사회적 비용은 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큰 문제인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똑같은 법원인데 네. 위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은 헌법재판소 아닌가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저는 지금부터라도 좀 논의를 해서 숙성을 해서 아직 네. 본회의 통과된 건 아니니까
잘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그 근데 저는 국회의원들만 약간- 좀 못하게 했으면 일단 그거라도 좀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잖아요. 아니 이게 그렇게 되면 진짜 선거법 나중에 위반했는데 그거 질질 끌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러면 결국 임기는 다 그냥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처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민이래잖아요.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약간 요새 사법 개혁의 트렌드에 대해서 약간 조금 헷갈리는 네. 거는 요새 또 1심에서 무죄나면 또 항소 포기하는 것이 트렌드 그러니까 아닙니까? 네. 이건 또 근데- 뭡니까 그럼 근데 그건? 어쨌든 이건 네 번 하자고 3심까지 그러고. 결과가 나도 거기서 네. 한 번 더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약간 방향성이 좀 결은 다른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국민의힘 소식 조금 더 이어가면요. 이인선 의원이 사고를 쳤습니다. 아. 사고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죠? 아니, 대구 수성을 의원이고 대구 대구 시당 시당위원장이에요. 대구 야. 시당위원장. 대구 시당위원장. 그럼 이제 이번 대구에 있는 그 지선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네. 징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것들이 아직도는 완전 본심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뉴스 한번 들어봐요. 상황을 조금 설명을 네. 하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설 앞두고 네. 대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본진으로 가가지고 이제 텃밭 다지기 행보를 했어요. 네. 서무시장을 찾았고 그 옆에 이제 지도부랑 당연히 시당위원장이니까 이인선 의원이 착 옆에 붙어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된 겁니다.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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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인선이가 홍준표 똘마니로 배지 달았거든요. 몇몇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윤 어겐을 외쳤어요. 그러자 이인선이가 저것들 아직도 저러고 있네 하고 정말 패륜적 막말을 뱉어냈습니다. 사과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 막말에 대해서는 응당의 책임을 묻는 당내 절차가 필요하다. 네. 자, 저것들 아직도 저러고 있네. 라는 말을 했고요. 지금 고성국 씨 사실상 당 대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고성국 씨가 책임을 묻는 당내 절차가 필요하다.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뭐 자기 마음이에요. 이제 영향력이 굉장해. 왜냐하면 대단해. 한동훈 대표 징계하라는 소리도 고성국 씨가 했고 지금 네. 배현진 의원 심사 받고 있는데 오늘 배현진 징계하라는 오후에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나와요. 네, 당원권 정지로 아마 나올 이- 거예요. 당원권 정지요? 네, 나올 거예요. 야. 아 그래요? 그럼 이인선 의원도 징계 절차 돌입하겠네요. 오더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오세훈 시장도 징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성국 박사는? 그럼 제명하라고 아, 그래. 그랬어요. 아예. 제명하라고 네. 했나? 다음은 오세훈. 네. 자, 하여튼 고성국 대단하시네요. 네. 야.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인선 의원이 뭐 친한 게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저기가 참 이렇게 계파가 여러 가지가 있는 언더 친윤이 있고 네. 오버 친윤이 있고 뭐 그다음에 윤 어게인이 있고 너무 이게 좀 계파가 이인선 다양한 것 의원은 같아. 그냥 보수죠. 그렇죠. 그냥 보세요. 그냥 뭐 네. 딱히 그냥 보수죠. 수성구에서 네. 구청장하고 네. 수성구에서 국회의원 한 건데. 부청장 한 적은 없어요. 그 무슨 도지사 정무실장인가 뭐 그런 거 했던 것 같은데. 경북 부지사. 부지사. 아, 아, 그래요? 부지사. 네. 네, 하여튼 이인선 의원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몰렸습니다. 근데 딱 표정부터 되게 불만이 많았나 봐. 그래서 진짜 저것들 아직도 이러고 있네. 이 딱 표정인데. 근데 그거를 음성을 잡아냈네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못 알아들었어요. 묻혀가지고. 요새 역시 또 마이크 음질이 좋습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방송국들이. 아니 근데 네. 이제 좀 당 대표가 오면 이렇게 소개도 하고 뭔가 좀 쌩긋쌩긋 웃으면서 다녀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뒤에서 했지. 너무 인상이 안 좋아요. 아니 그런 장면만 나온 거예요. 그래도 막 하셨어. 대구 시당위원장이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 대구에 12개 지역구가 있고 다 저희 당 의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기 최소한 8명 정도는 와 주셔야 어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2분 오신 거예요. 한 분이 대구시당 위원장 이인선 의원,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 네. 대구시장 출마하는 출마할. 그 2분 외에는 안 보여서 네. 이상하다. 왜냐하면 출마 선언한 분만 현역 의원 5명이에요. 네. 주호영, 네. 윤재호, 뭐 유영하, 그다음에 이제 최은석 이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다 같이 오지, 그렇지 않아요? 현역 아니지만 우리 이진숙 위원장 빼놓지 말아주시죠. 아니 그분은 이제 저 출판 기념회도 하고 뭐 자기 네. 출마 선언다고 네. 자기가 바빴어요. 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대구 서문시장이 중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구 남구가 합쳐져서 하나의 선거구인데 거기 현역 의원도 안 왔어. 그 지역구의 현역 그렇죠. 의원도 안 왔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성남 어디 의원이다 그러면 거기 당 대표가 가면 거기 현역 의원은 당연히 가는 나와야지.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인선 의원이 저걸 어쨌든 이제 화면 안 보였어요. 옆에서 했는데 이제 당원권 정지되게 생긴 거예요. 그건 좀 보시죠. 그러니까 이인선 의원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것들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 않냐. 왜 함부로 얘기하냐. 화면 바깥에 있는 다른 거였다. 이렇게 이제 항변해도 되지 않을까요? 빠져나갈 방법은 있다. 아, 역시 윤석열 변호인이네. 대통령을 외치는 사람 가운데 뭐 장동혁 반대를 외치고 뭐, 있는 누군가를 네, 향한 거였다. 네. 아. 주어가 없었다. 이런 거 비슷하게. 주어가 없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건 지시대명사인데 왜 이렇게 아니, 우리는 선회하냐. 고성국 씨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콜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게 이해가 안 갔는데 내심으로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좀 반갑기는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고성씨 관련된 뭐 네. 관련이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 내용 하나만 또 전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제 민주당 대표 시절이 2024년에 이제 가덕도 공항에서 이제 피습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테러범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국정원의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성국 등을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실제로 그 테러범이 고성국 씨의 사무실까지 찾아간 것까지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만남까지 성사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네. 어쨌든 그 테러범이 실제로 고성국과 접촉을 시도했었다라는 내용까지 확인이 돼서 이제 국정원 보고서에 담겼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당시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으로 피습 당했을 때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렇네요. 네, 그리고 네. 그 전에도 제가 대통령이 오래 모셨으니까 그 흐름을 아는데요. 네네.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 방송으로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에 대해서 뭔가 이제 욕설을 한다든지 위해를 가야 되는지 그런 액션을 계속 취해요. 그리고 그런 걸 할 때마다 슈퍼챗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몰리고 더 나아가서 공권력이든 당직자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잖아요. 네. 그런 걸 막 부추기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피습이 있었을 뿐이지 그 전에도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 단식하고 있는데 칼을 막 들고 와가지고 그 경내에 있는 그 국회 경위 이 팔을 네, 갖고 네, 막 네, 피가 난 네. 적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강화됐었어요.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더 슈퍼챗 많이 받고 예. 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주고 하니까 그게 점점 더 강도가 세졌던 그런 흐름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더 세지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옛날에는 뭔가 뭐 테러 행위를 사주하면 직접적인 뭐 지시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훈련이 있거나 네네. 그게 아니라 유튜버를 통해서 계속 그런 뉘앙스와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그 안에서 굉장히 영웅시합니다. 영웅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매개체가 없더라도 유튜브라는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조장이 좀 많이 됐다. 예.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걸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그럼 더 빈번하게 혹은 자주 좀 강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유튜브에서는 더 고립되고 더 센 말들이 막 오가고 이런 아니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전에는 네. 이런 유튜버들에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네. 자꾸 이상한 액션을 준 거예요. 막 시계 주고 뭐 선물 갖다 주고 막 이상한 짓을 계속 그 국민소통관실에서 자꾸 에너지를 불어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게 정부는 끊겼구나. 그게 딱 끊겼고 네. 가만 보시면 정부 광고도 그런 혐오를 조장 행위가 굉장히 나쁘다는 정부 공익 광고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네. 가해자가 15년
형을 받아서 예. 대법원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을까 싶고 또 미국 같으면 안타깝게도 총기가 비교적 자유로워서 네. 극단적인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그래도 총기 규제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황들은 좀 앞으로는 반복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좀 해보시고요.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이제 공관위원장 새로 임명이 됐는데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전 의원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 하면은 뭐 호남에 가서 밭을 일군 뭐 하면서 뭐 지역 균형 뭐 탕평에서 그런 이렇게라고 이미지가 크게 하나 있고요. 장도혁 대표는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론 그랬지만 이분이 가장 최근에 저는 변신했던 거는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후보 나설 때 이분이 수석 대변인인가 했었잖아요. 아, 그랬나요? 한덕수로 단일화 좀 해줘 이거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또 계엄에 대해서도 옹호 발언을 몇 번 했습니다. 어디서? 고성국 TV에서. 또 고성국 TV. 예. 수만 가지 국정 운영 중에 최우선 과제가 네. 불법 개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였고 오죽하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윤여개인 나와서 윤여개인 외치는 그 시민분들이 무명 용사라고 표현하고 싶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반국가 반헌법 세력들에게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싸움을 걸었다. 네. 이게 이제 비상계엄이고 네. 윤 전 대통령 복귀한다는 것에 확신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고성국 TV에서 했다는 거죠. 좀 오래 전이긴 한데 뭐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고성국 TV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뭐 한 바가 있습니다. 확실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이정현 대표를 선임할 거라고 생각한 분은 없잖아요. 거의 네. 사실 일단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참 뭐 당직자 원래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당에 충성하는 아. 분이라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친박이셨는데 친윤이셨어요. 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에 충성하시는 분. 누가 리더로 오건 예, 늘 충성을 예, 하는. 당을 중심으로 사고한다. 이제 좋게 선회하면 그런 건데 네. 다만 이제 이런 최근의 행적들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 제명은 제명이고 우리 이제 중도로 간다라고 계속 이제 지도부는 그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인선은 아니지 않냐. 본인은 이제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호남 특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둔 인선이다라고 하지만 지금 사실 서진 정책 호남을 향해서 지금 갈 때가 아니라 수도권부터 일단 막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은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적절한 인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네. 그러니까 전략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방향도 좀 잘못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리고 네. 별로 말씀 안 하고 싶어 아니, 하는 이정현 전 넘어갈까요? 대표를 공관위원장 했다고 호남에서 저희 표가 조금이라도 더 나온다. 네. 그건 아니죠. 예. 그럼 고성국 씨 징계를 해야죠. 고성국 씨, 전두환, 노태우 두 분 사진 올리자고 한 거 지금 징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서울시당에서는 했지만 네. 그러니까 고성국 씨 계속 얘기하잖아요. 누구 징계하라고 그러고 계속 관중 난입 사태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도혁 대표 뭐 월간 호남 한 달에 한 번씩 간다고 하시는데 2월 달에 안 갔어요. 네. 그러니까 호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분의 출신지와 국회의원 2번 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얘기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정현 전 대표가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건 간에 제일 중요한 건 현재인데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굉장히 윤 대통령과 가까웠고 네. 또 탄핵 그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탄핵 반대 발언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 그거는 뭐 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지금 약간 생각합니다. 걱정이 되는데 윤희석 대변인 징계받을까봐 지금 장도혁 대표 대구 갔다 나주 갔거든요. 그래서 예. 2월달에 호남을 가셨습니다. 아까 네. 2월달 호남 안 가셨다고 얘기하죠. 1월달. 죄송합니다. 예. 2월달 제가 잘못 들었나 제가, 보네. 2월이라고 네. 1월달. 지난달에 안 가셨다. 네. 아, 지금 팩트 눈물 난 체크 우정이라. 네, 저- 잠깐 헷갈리신 거 봅니다. 제 네. 방송을 굉장히 많이 다 이거 하더라고요. 네. 어느 의원이 저한테 덜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네. 임명하고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 임명 다 같은 결이에요. TK 수도권 강남 이 국민의힘이 확실히 이길 때 우리 사람으로 공천하고 나머지 지역은 뭐 어차피 뭐 좀 승리하기 쉽지 않으니까 뭐 여기만 좌파로 좀 채우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한 인사라고 보입니다. 좌파예요? 아니 좌파
아, 우리파. 좌파, 나의 파, 좌파. 우리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 소식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범여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제 합당은 무산이 됐죠.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고 이제 통합 추진이 만들어가지고 논의해보자라고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이제 후폭풍이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조국 대표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민주당한테 내 자리 양보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다. 다만 민주당이 본인들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은 후보 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내겠다. 뭐 그런 내심이 좀 깔려 있겠죠? 네. 그럼 민주당이 그 지역은 내지 말라고 하면 특히 이제 뭐 호남 지역 뭐 이런데 네. 내지 말라고 하는 거는 조국혁신당이 내겠다는 얘기겠죠, 뭐.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민주당이 정말 속으로 안 내야지 하다가도 안 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무슨 전략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이게 좀 합당이 그렇죠. 결혼하고 비슷한데 결혼을 하려면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인내력이 이렇게 막 윽발질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럼 왜 역정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혼담이 오고 가다 보면은 좀 시간을 두고 진행하자. 우리가 파토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인내력을 가지고 서로 좋은 얘기만 하면서 매력을 분출시켜야 되는데 왜 남의 집안에서 결정해야 될 것까지 자기가 내지 마라 내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거기다가 송가혁 부활을 느낀다? 이거 제일 나쁜 소입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당신 그랬잖아. 찐명 바이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10년 전 얘기까지 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하고 나서 근 3주 동안 욕만 먹었거든요. 당내에서 욕 먹고 조국혁신당한테 욕 먹고 언론에서 욕 먹고 언제 한번 본인이 누구한테 화낸 적 있습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혼담을 추진하는 혼주는 참아야 돼. 근데 뭘 우리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지금 깨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화를 내고 역정을 내시는지 도대체 제가 민주당원으로서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깨졌네요 오늘. 지금 뭘 발언하신 거 깨져요? 보니까 예단 문제로 이제 지참금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내력이 있어야 돼. 인내력이. 손가혁은 좀 많이 갔죠. 많이 송가혁- 갔죠. 송가혁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니, 뭐 후단협도 나오는데 뭐. 그렇죠. 네. 극대노. 김지호 극대노.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한 건 정춘생 의원이고 네. 조국 대표는 이제 이준석 대표처럼 나는 삼자 구도로라도 이제 승부해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메시지가 달라요. 약간 뭔가 그 일부러 이제 이중적으로 다르게 좀 메시지를 가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지만 손가락 얘기는 조국 대표가 했으니까 네. 대표가 요 얘기하는 거는 확실히 대변인 수준에서 해도 약간 긁힐 텐데 대표가 한 거는 본인이 지금 이 합당이 잘 안 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긁힌 걸 드러낸 거 아닌가. 네. 제가 볼 때는 조국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건 미스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주에서도 지난번에 강성희 의원이 재보궐로 됐던 거는 그때 민주당이 귀책 사유로 전주에서 공천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당원 당규 상으로는 민주당의 그 규정은 사라졌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조국 대표 요 송가혁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당을 원하시는 분은 같아서. 차라리 설 연휴 기간에 이현주 최고위원이랑 토지 공개념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우리 노선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이게 저는 더 생산적이라고 봐요. 대통령도 지금 부동산 적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은 부동산 감독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본인이 얘기한 토지 공개념을 얘기해야지 이런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또 거기 내지 말라는 얘기도 당에서 하면서도 선거 연대에 대해서 선긋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지방선거 전까지 합당은 못해도 필요한 지역에서 단일화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이런 얘기도 조국 대표가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위기의식 내지 하여튼 이 쪼그라드는 것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서 더 실수나 헛발질이 좀 더 나오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있는 이 것 같기도 결혼을 하고. 빨리 했어야 되는 거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서 이거 어깃장이라고 할까요? 그냥 혼기를 놓쳐서 혼기를 좀 놓쳤다. 혼기는 확실히 놓쳤죠. 예, 이번에 했어야 되는데 예, 8월에 하면 그거는 그렇게 예식장에 안 잡혀요. 이유 찰떡. 제 말을 좀
조심하게 해야 돼가지고 네. 하여튼 저희 지금 그렇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자주 모시잖아요. 처음으로 김지호 대변인 잘한다라고 하는 슈퍼챗이 들어왔어요. 진짜로? 저하고 아. 방송을 하면서 많이 아유, 제가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제 정부 여당에 있어서의 합당에 가장 필요했던 시기는 결국 대선 전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합당을 했다면 아무도 반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딱 됐을 텐데 왜 그 시기를 놓쳤는지 저희도 좀 의문이에요. 네. 그때는 조국 대표가 영어의 몸이었잖아요. 할 수가 없지. 글쎄 그쵸? 뭐 그거는 그때 당시에 당 대표도 있고 아이, 근데 공당이기 때문에 그때 의사 결정을 했으면 지금처럼 좀 어려운 국면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또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대로 간다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방선거까지는 그냥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맞아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22년 대선이랑은 판이 달랐으니까 22년 대선 때는 그렇지. 김동연 지사랑 합당을 했잖아요. 그렇지. 뭐든 다 모아야 됐는데 전혀 다르죠. 좀 판이 달랐고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이제 안산, 부산, 군산 중에 택하라라고 제가 조국 대표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군산으로 정하고 아하. 삼산. 네, 삼산 중에서 이제 네. 안산은 지금 아직도 안산 안 잡히고 나왔어. 있잖아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아직 아직. 대법원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4월까지만 나오면 되긴 하지만 지금 그냥 설 연휴 때 저 같으면 그냥 군산에 가 있을 것 빨리 같습니다. 마음 정하고 가라. 네, 그러면 뭐 선거연대도 필요 없이 그냥 둘이 붙자. 그렇게 해서 승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정당원의 구성원들에 대한 특성을 좀 강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대선까지만 해도 조국 혁신당을 이렇게 많이 비판하는 지지자들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우리 아쉬우니까 조국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는 순간 어렵잖아요.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했거든요.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원들이 바뀌어요. 지방선거의 경쟁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견제를 시작하거든요. 네. 그 견제를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군산 이렇게 준비했는데 민주당 후보가 이기면 어떻게 해요? 그 정도도 승부 못하면 네, 그만둬야 대선 되나? 주자는 안 되죠. 네.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개항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산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군산에서 그냥 붙는 게 저는 왜냐하면 어쨌든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비례 정당 1위는 조국 혁신당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 조국 대표가 호남을 다시 뚫어야 돼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꼭 평탄하게 승리할 것 같지 않은 느낌도 살짝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요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저희 방송 댓글도 그렇고 이번에 합당 이슈 불거지면서 좀 이렇게 지지층 분들의 의견도 양쪽으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도 한 달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입장이 없는데 네. 그래서 더 나쁘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가서 입장을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양쪽에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김조 대변인이.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번 주에 뭐 우리 정청래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같이 손도 잡고 네네네.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하고 오찬하는 그런 모임 같은 것도 필요했던 거거든요. 네네. 어찌됐든 어제 저희 의총을 했을 때 네. 전부 한복 많이 입고 오셨는데 네. 그때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다시 말씀을 하니까 의원들이 전부 박수를 쳐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수습 국면으로 좀 갔다. 봉합이 좀 되고 있고. 그렇죠. 이제 근데 저희 네. 제일 중요한 게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 당내에서 싸우면 유권자들이 안 찍어줍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막 지지자들이 뭐 하는 거냐고 그냥 짜증이 나죠. 외면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기는 민주당 이거 하려면 싸우면 안 됩니다. 네, 근데 김지호 대변인이 욕 먹은 거는 어느 입장이 아니어서는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이유 한번 찾아보세요. 뭐예요? 전 몰랐어요. 듣기 그냥. 싫어.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오랜만에 나왔더니 덕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설 명절 전에 또 이러한 프레임으로 저를 괜찮아요. 진짜 이런 밉상으로 만드는 아니에요. 야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그 김남희 의원이 그 네. 얘기 했잖아요. 본인이 참여연대 있을 때 조국 사태 나서 참여연대 안에서도 그 당시 좀 갈라졌었고 자기가 봤을 때 2030이나 서울이나 부울경 뭐 중도층에서는 보는 눈이 좀 다른 것 같다. 인식이 원래 이게 한 뿌리다라고 보는 분들과 네. 아닌 분들이 갈라서는데 굳이 이 논란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발언을 본인이 의총에서 했다고 네. SNS에 남겼거든요. 예.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원래는 그냥 합당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렵겠어요, 제가 보기엔. 지선 이후로도
어렵다. 어렵죠. 그리고 대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달라진 분위기가 하나 읽히는 거는 어쨌든 이제 이번에 합당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이제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분들이 있잖아요. 뭐 정청래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김어준 씨라든지 거기에 출연을 했던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라든지 네, 네. 합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차기 대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런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조금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 김어준 씨에 대한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도 이전과는 조금 다르죠? 어떻습니까? 우리 김지호. 아니 대표님.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네. 이 합당이 좀 연기되고 뭐 논의 기구가 생겼다고 해서 김어준 총수도 조금 역정을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몰입해서 근데 그것도 잘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하다가 뭐 중단될 수도 있고 네, 네.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몰입을 하면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건 사실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대선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에 경선을 앞두고 있으면 네. 정당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날카로워요. 그리고 상대방을 견제하려는 심리들이 다 있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합당을 수기 과정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논란이 일어났을 뿐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역정을 내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뭐 누가 진짜 찐명인지는 뭐 그 찐명 경쟁도 또 하고 있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저 사람들은 진짜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김어준 씨가 하면서 아마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 가운데도 거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좀 새로 생기신 분들도 예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구독자 2만 명 이번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기사가 그렇게 났거든요. 예. 김어준 원래 씨 얼마였어요? 그 방송에 그 숫자까지는 그게 안 중요하지. 그때는 엄청 230만 정도만 될 거예요. 230만요. 네. 아, 근데 이제 어마어마하시니까. 그 2만이면 그 비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구독 취소라는 적극적인 그렇지. 행동을 하는 거는 아주 또 쉬운 일만은 또 아니라 그렇죠. 물론 굳이 이제 들어가서 우리 구독자들은 가끔 그렇게 하긴 합니다. 네. 예. 충성도가 낮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시소할 구독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이 결혼을 매개로 해서 잠복하고 있던 민주당 내 갈등이 그냥 수면 위로 드러난 거 외에는 얻은 게 없다. 이걸 얻은 거라고 표현하기 좀 어폐가 있지만 결혼은 결혼대로 안 되는 거고 대신에 아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걸 다시 한번 환기했고 부가적으로 김어준 씨 그다음에 유시민 씨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구위가 통하지 않는 그런 투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이나 선거연대 절박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김한길 했을 때는 네. 한국갤럽 보면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더 높아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한 거거든요. 아니면 그 전으로 올라가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네. 유시민 김진표 단일화를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다시 심상정이 유시민을 위해 사퇴해요. 그러고 졌어요. 근데 이제 한명숙 후보는 그때 노회찬 후보한테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그 표만큼 졌다고 욕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절박했는데 심상정은 선거연대를 해줬고 노회찬 대표는 이제 연락이 없어가지고 안 했던 건데 그만큼 박빙인 지금 광역단체장 선거가 있냐. 그 얘기지. 예,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왜? 라는 얘기가 나오죠. 2% 정당, 3% 정당이라고 왜해가 아니라 네. 절박한 선거의 포인트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혼기가 안 왔다고. 네. 하여튼 그것과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이른바 민주당을 지지하는 네. 그런 그 유튜브 채널 뭐 또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도 약간 지금 양분화되는 느낌이 네, 그런 게 있어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서로를 비판하는 목소리 그 수위가 상당히 좀 세졌습니다. 이제 유럽처럼 다당제로 가나요?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만 분당에서 신당 창당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그런 중요한 얘기 10초 만에 하면 어떻게 다당제로 가고 예,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갑니다. 해야지. 아니야, 요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우리 신혜영 기자의 그리고 또 뭐 있어? 네. 뭐요? 올림픽 소식. 그렇지.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니야. 보여드리고요. 아니 뭐 그건 좀 저야 두고 뭐 가세요. 맨날, 네. 아니 우리나라 첫 맨날 금메달 늦어요 저는. 금메달. 그래서. 들어야죠. 금메달 나왔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전혀 됐고 18살 2008년생 고등학생 세화여고. 세화여고 네, 세화여고 최가온 양이 진짜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네. 어제 진짜 그 1, 2, 3차 결선 아마 새벽에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드라마를 썼어요. 1차 시도 때 중간에 두 번째 점프에서 엄청 크게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팩트로 실려가서 다음에 못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머리랑 허리 이렇게 크게 부딪혀가지고 이제 결국은 2차식에 3차식에 다 뛰었고 3차식에서 전략도 좋았습니다. 원래 최고원 선수가 1080도 그러니까 세 바퀴까지 돌 수 있는 선수인데 눈도 오고 다른 선수들이 쫙 넘어지니까 전략을 착 수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900도 도는 기술, 이제 백사이드 9000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기술들을 연속 성공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우상으로 꼽았던 클로이 김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네. 최가온 금메달. 네. 그리고 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네. 금메달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 스노우보드, 그러니까 설상 종목에서 우리나라 금메달 딴 거 처음이에요. 제가 이제 빙상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썰매가 있고 네. 썰매 있고 설상이 있습니다. 네. 세 개가 있는데 설상에서 금메달을 딴 적은 없는 거죠. 야.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겨 쇼트트랙 강국이다 한 건 이제 빙상이고 이제 뭐 썰매는 우리 그 윤성빈 윤성빈 선수 선수 있잖아요. 아이언맨. 음. 설상에선 처음이에요. 진짜 대단합니다. 보드인으로서 네. 보드인으로서. 감개가 보드를 잘 무량합니다. 타세요? 제 대학교 때 보드부였잖아요. 보드부예요. 뼈가 달랐다고. 전 타지 말라고 그러서 제가 스키 많이 탔는데 네. 보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안 됩니다. 네. 저도 안 돼요. 야, 2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썰매, 설상 그리고 빙상에서 금메달을 다 딴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 아, 그래요? 기록됐다고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일본도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네. 합니다. 오. 네. 야, 진짜 대단하다. JTBC도 최가온. 덕분에 대박이 나야 될 텐데. 네. 아이고.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요. 근데 이렇게 큰 대회면 굉장히 긴장하고 특히 막 넘어지고 실패를 하면 그쵸. 의지가 꺾일만 한데 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저 정신력이 정말 예. 저는 대단하다고 정치인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 정신력 아하. 혹시 뭐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 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 얘기 참았어. 했잖아요. 내가 볼 때 참았어. 마지막에. 자, 그리고 동메달 소식도 있습니다. 네, 약간 드시면서 좀 네. 이어가면요. 어휴. 이제 빙상에서도 첫 메달이 나왔습니다. 아, 쇼트트랙 대표님 막내이자 에이스로 쇼트트랙. 꼽혔던 네. 네, 임종원 선수가 8년 만에 쇼트트랙 남자 1000m. 우리가 사실 1000m가 조금 약한 측면이 있었는데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마지막에 발 쭉 뻗어가지고 끝까지 투지를 발휘해가지고 쩍벌. 예. 네, 메달을 걸었죠. 우리가 네. 500이 진짜 약한데 500은 아예 소식이 없네요. 네, 500은 조금 소식이 없지만 임종원 선수가 원래 주 종목이 1,500인가 그럴 거예요. 올해 또 다관왕에 도전을 하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 내일은 또 토요일이니까 좀 늦게 주무셔도 되잖아요. 새벽 3시에 피겨스케이트 남자 차준환 선수의 프리 경기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하프파이프 최가원 선수가 메달 딴 하프파이프 남자도 진짜 잘하거든요. 이채훈 선수라고 또 천재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5바퀴 최대 5바퀴까지 돌 수 있는 저 선수인데 네. 이 선수도 이번에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야, 그럼 우리나라 선수들 우리가 스키장이 그렇게 좋은 게 맞나?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스키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1년 내내 눈 있고 뭐 이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나라들은 원래 잘할 거 아니에요? 정치 빼고 다 잘해요. 대한민국.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하시죠. 네. 예. 금 하나 동 하나 추가했고 네. 이제 오늘 밤 지나 내일 새벽에 차준환 이채훈 선수가 메달 사냥에 나선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 진짜 금메달은 바로 네, 유성 1등 과메기. 이거 사야 되겠다 또. 또 주문합니다. 네. 우리 윤희석 부드럽네요. 자, 윤희석 대표님 항상 예. 또 바로 샀어. 사. 이 야채도 같이 주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 네, 야채를 같이 아, 드립니다. 맞습니다. 야채를 같이 드립니다. 여기는 오는 광고가 다 맛이 있어요. 다 폭발이죠. 그냥 드리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깜짝 초장 좀 찍어 놀란다니까요. 드셔요. 초장. 예, 네. 제 초장 아주 살짝 네. 찍습니다. 저도 과메기가, 이렇게 야, 이렇게 살짝. 뭔가 보통 냉동으로 해가지고 막 약간 네. 그런 맛이 아니고 네. 맛있는데? 보통 네. 이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좀 질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과메기는 윤기 잘잘 흐르는 그러니까 거 되게 보세요. 부드러워. 쫄깃쫄깃하고. 네. 이 방송을 보고 타 방송 작가가 지금 전화를 하잖아요. 얼마나 맛있냐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전화. 네. 여기 이제 아, 5마리짜리가 23,900원 그리고 그런가요? 뭐 10마리짜리 또 이렇게 다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오늘 오후 4시까지 주문하신 분들은 오늘 발송을 해서 설에 그래요? 가족들과 함께 드실 수 있답니다. 예. 4시 전에 빨리 제가 주문하시는 지금 게 썼어요. 4시까지 하라고. 예. 아하. 대단히 필요한 일이고요. 이렇게 딱 초장 찍어갖고 그 야채 쌈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네. 근데 꼭 저희 와이프가 한마디 했는데요. 뭐죠? 보너스 달래요, 저한테. 보너스 드려야죠. 아 이거 진짜 드려야 돼. 아 왜냐면 윤희석
출연료를 거의 한 달치, 일주치는 반납하는 출연료를 받으면 다 그냥 사. 네. 그래서 윤석 대변인 뭐 좀 드려야 사면 좀 됩니다. 많이 사거든요. 네, 진짜 고맙습니다. 근데 훌륭합니다. 그만큼 또 맛있어 이게. 네. 예, 어쩌면 그 맛있는 음식 자체가 보너스일 수 있습니다. 네. 점심도 자. 못 드시고 다음 방송 가시는데 네. 많이 드시고 가세요. 자, 아니에요. 이제 그만- 점심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들 드시고 계시. 맛있잖아. 자, 요거는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고요. 영상 아래 링크 있습니다. 아니면 고정 댓글로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디 가세요, 참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저는 뭐 열심히 성남을 뛰어다닐 예정입니다. 집에도 안 누비셔야죠. 가시고. 네. 성남 이분도 뛰시고. 급해요. 네. 자, 우리 윤석 대변인 어디 가세요? 아우 저는 그냥 별로 댁에 안 계시고. 바빠요. 어디 안 가시고. 어디 가십니까? 저 오늘 지금 이사예요. 그래서 이삿짐 푸는 걸 해야 되죠. 그래요? 네. 출마하려고? 아니요. 짐 잘 푸시고. 자, 세 분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